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그 당시 상황들을 날짜별로 조목조목 보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그래서 100년을 빼면은 1920년 그 1월 5일 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고 그 이듬해입니다. 경기도청에서의 악감 예방서, 악성 감기, 즉 스페인 독감을 어떻게 당시 인식을 했고 예방 조치를 했는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9년도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에서 2차 대유행이 됩니다. 그 이제 겨울 11월 말에 들어와서 12월 하고 이제 한데 점차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해서 이제 지방으로 퍼져나가니까 드디어 이제 1월 5일 날 경기도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지금도 경기도청이 있죠. 경기도청에서 악감을 이제 스페인 독감을 말합니다. 스페인 독감을 어떻게 예방하는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을 쓴 종이, 그런 어떤 책을 배포했다, 나눠줬다, 소책들을 나눠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3일에 나누어 주었다. 기거는 이제 우리가 거처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을 하는데 기거를 위생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라. 위생적으로 해라. 감염이 맘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청에서 악감 예방서를 배포했다. 배포는 나눠졌다는 얘기죠. 지금도 배포라는 단어를 쓰죠. 지난 3일에 나누어 주어. 기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위생적으로 해라. 깨끗해서 뭐 나쁠 거 없잖아요. 지금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요새 돌림 감기는, 그냥 스페인 독감은 한참 절정이던 것을 넘어서서 지금은 수요도 많이 감화해져. 이건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은 11월 말경에 2차 대유행이 시작돼서요. 12월 들어와서는 초순까지 매일 50명씩 사망합니다. 그랬다가 중순서부터는 150명, 120명, 130명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사망합니다. 그랬다가 12월 말경에 12월 28일, 29일에 큰 눈이 내려요. 그러던 공교롭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줄어들었는데 평양이나 부산이나 다른 곳도 점점 번져나갑니다. 이제 서울 기준입니다, 사실은. 절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12월 중순에서 하순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순 들어와서 이제 줄었다는 얘기죠. 사망자도 저기 감퇴되었지만은 여전히 앓는 자가 있다. 아직은 뭐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사망자도 줄었다는 얘기지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아직도 생겨서 아주 종식기에 들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근데 난이 있는데 요게 아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빼고 해석했거든요. 이에 대한 예방법으로서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유고는 이제는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요문 아니면 홍보문 이런 얘기입니다. 공지문이죠. 그러니까 유고 제3호, 그러니까 유고인데 1호, 2호, 3호인데 이제 3호째 이제 이런 주의사항이 나갔다는 얘기죠. 유고, 그러니까 공포의 제3호로서 유행성 감모 예방법을 언문이라는 건 이제 한글이라는 얘기죠. 한글로 박어는 이제 인쇄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옛날 충청도는 사진 박는다고 하거든요. 사진 찍는다는 거. 인쇄를 박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인쇄 찍는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박어서 경성 시내나 외, 왜냐면 경기도 사는 거니까
경성시 넓게 보면 경기도 안에 경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성 안에도 뿌리고 그 서울 밖에 경기도도 뿌렸다 이런 얘기죠. 경성 시내 외 시내 시외에 모두 한 장씩 배포했다. 이때부터 물자가 넉넉한 건 아니어서 한 장씩 집집마다 하나씩 나눠줬답니다. 그게 사실은 아이고 이게 전리 같네. 그러니까 사실은 12월 27일 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이미 그 경기도에서 유행하는 감염을 예방해서 이런 유고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10월 27일 날 발표를 하고, 그래서 며칠 뒤에 나눠주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신문기사에 나온 겁니다. 사실 이제 요 당시에 12월 27일 날 이미 이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이때는 이제 순 한문투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번역하고 또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이제 또 약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서술 내용은 좀 다릅니다. 첫째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래. 뭐 이제는 되게 추웠을 겨울이니까 추우면은 감기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사실 급격하면 감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난방을 하고 몸을 따뜻하게 입어서 그 감기 안 걸리는 게 최고다. 감기 걸렸다가는 몸이 약해져서 금방 스페인 독감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또 만약 감기 기운이 있는 줄로 생각다 이제 감기 걸린 것 같다 생각이 하면은 그대로 두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잘 조섭하고 잘 섭생하고 잘 먹고 푹 쉬어라. 섭생을 잘해라. 그런 다음에 속히 의원에게 진찰해야 볼 일이다. 빨리 진찰을 받아라. 잘 먹고 푹 쉬어라. 사실 몸이 약할 때는요, 잘 먹고 푹 쉬는 게 최고입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감기 조심. 뭐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 왜 이 사진을 넣느냐. 물론 사진이 요새 사진입니다만, 이 감기균이 목을 통해서 잘 들어와요, 사실은. 예, 한기가. 그래서 목을 따뜻이 보호하면요, 많이 예방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 커피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어쨌든 따뜻한 차 있잖아요. 생강차라든지. 이런 차를 이렇게 따뜻하게 먹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즉, 겨울철에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목을 따뜻히 해라. 손발과 목을 따뜻히 해라. 그리고 따뜻한 음료를 먹어라. 매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둘째는 두 번 차례씩, 두 번씩이나 잊지 말고 양치질을 해라. 이 당시 양치질은 이제 지금은 그게 칫솔질도 있습니다만 각을 있잖아요. 목과 입을 그렇게 해서 각을 한다는 컨셉이 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양치질을 자주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제 양치질 시작이 얼마 안 되거든요. 이 당시에서 그 병원균이 코와 입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후부, 코와 입을 이렇게 소독을 한다라는 컨셉에서의 양치질입니다. 그래서 양치질은 함소약이라는 건 이제 그 가글액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각을 하는 액인데, 즉 중소주, 중조주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중조수, 탄산수 중조수나 산수붕이 아니라 붕산수 되게 오탑니다. 아무리 봐도 산수붕으로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게 붕산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붕산수 등이 좋으니 각 곳에 있는, 여러 곳에 있는 양약국에서 싸게 팔며 소금물로 양치질 하는 것도 또한 좋다. 그러니까 지금도 붕산수 같은 경우는 약속 팝니다. 지금도 붕산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물에다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소금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이게 다 소독하는 거다. 그런 컨셉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이제 거의 필요가 없어졌죠. 왜? 밥 먹고 우리 매일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거의 이럴 필요성은 거의 없습니다. 뭐 여기 깨구리도 양치질하고 있네. 일부러 이 사진을 넣었어요. 지금 다 양치를 하니까 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는 있죠. 인후부가 붓거나 뭐 이럴 때에는 그렇게 가글액을 요즘 이제 약을 많이 파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셋째는 몸과 의복은 항상 청결히 할 것이고 뭐 깨끗해서 나쁠 거 하나도 없죠. 당연히 강력 추천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부자리 등은 때때로 햇볕에 쬐어둘 일이다. 햇볕만큼 좋은 살균제가 없어요. 소독작용이 제일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부자리라든지 뭐 요 같은 거 이런 걸 항상 그 살균을 해라. 이러면 매우 좋다. 그래서 이런 햇볕 쨍쨍 찔 때 말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만 매우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넷째는 방 안에 창과 미닫이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인데 지자가 있어서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바람으로 번역을 했는데 찬지바람으로 나오거든요. 원문에는. 그래서 찬바람은 가장 몸에 해로우니 그러한 틈인데 원문에 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틈은 잘 발라들게. 옛날에 문틈이 있으면요 황소바람 들어온다죠.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이제 찬바람 쌩쌩 들어오면 정말 우풍이 세면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바닥은 따뜻하고 우풍이 세면요 감기 걸려요.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창문 틀 이런 데서 틈새 바람이 들어오면요 황소바람 들어온다 그랬어요. 옛날 말로. 되게 춥습니다. 감기 걸리 딱이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 방바닥은 뜨끈해도 땀은 났는데 공기는 차가워봐요. 그러면 그냥 걸립니다. 다섯째는 거처하는 곳과 침실과 특히 온돌방과 같은 데서는 공기가 건조해요. 온돌방은 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쉽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가습기를 틀어야 된다. 인후부나 기관지, 즉 목구멍을 통해 침노, 건조하면 여기에 걸리기 쉬우니까 실내는 물을 끓여서 물김, 수증기를 물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물로 나오는 김. 지금도 김이 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밥할 때 김이 난다는 식으로. 그래서 물로 나오는 게 수증기, 물김입니다. 물김을 나게. 지금 참 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도 물김. 지금 뭐 어쨌든 실내 습도를 유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더구나 온돌방에는 수건에 물을 축여서 두서너 개를 깔아두는 것도 좋으냐. 근데 수건에다 물 해서 이렇게 둬라. 습도 조절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습도 유지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섯째는 밖에 나갈 때와 사람 많이 모인 곳은 병의 독성, 병독이 때문에 전염이 될 염려가 많으니까 아무쪼록 가지 않는 것이 사람 많은 곳은 아무래도 확률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2명, 10명이 모이는 것과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데 어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전파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중 이용 시설을 조심해라.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 많은 걸 조심해라. 이거는 이제 시위하는 요새 유럽의 사진인데 어쨌든 이런 걸 조심해라. 일곱째는 밖에 나갈 와도 이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 나가지고서 나갈 때와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있을 때와 또는 전차에 탔을 때인데 라슬로 나와요. 아무리 봐도 타짜인데 아마 티그시에 리을로 나온 것 같아요. 전차 탔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 많이 있는 곳에 있을 때는 호흡보기가 뭐라고 그랬죠? 마스크라고 그랬죠. 입, 코 덮개 마스크를 또 호흡보기죠. 잎사개로 표현했네요. 그때는 입, 코 덮개인데 잎사개를 집에서 만들어 써도 좋은 일이다. 잎사개, 오줌 싸개 하듯이 잎사개. 어쨌든 호흡보기, 지금은 마스크. 그래서
참 지금은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죠. 마스크라고 씁니다. 근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호흡복 이런 식으로. 어쨌든 마스크를 써라. 100년 전에도 이랬다. 여덟째는 병자, 아픈 사람에게는 물론 하고 그 외에 아픈 사람은 그 병자를 멀리하는 건 당연한 거, 격리해야 돼. 또 열기가 많아, 열이 많아. 지금도 건물 달 때 온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열기가 많이 있는 사람, 또 기침하는 사람은 아무쪼록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아무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조심해라. 지금도 똑같죠, 그죠? 지금도 아픈 사람이나 열이 많거나 기침하는 경우 조심해라. 그래서 이런 고열 조심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건물 들어가거나 뭐 온도 체크하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100년 전에도 이랬다. 아홉째는 병자는 아무쪼록 다른 방에 따로 두고 구안에 이제 병 구안하는 거예요. 간호하는 사람 외에는 그 방에 격리하고 그 방에 들어가지 말아라. 접촉하지 말아라. 지금도 요새 코로나, 우한폐렴 막 번지고 하니까 어떻게 병문안 가는 거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병구안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호흡보기를 써라. 아까 호흡보기가 뭐라고 그랬죠? 마스크라고 그랬죠? 마스크를 써라. 입, 코 덮개. ip사계. ip사계를 해라. 그래서 이런 그 아픈 사람 있으면 격리를 해야 된다. 옛날에 뭐 사랑채에 놓거나 뭐 별채에 거주하거나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열째는 병자가 뱉은 침이나 코, 가래 이런 거 다 분비물에 감염이 되게 쉬우니까 이런 거는 석회, 옛날에 석회로 소독을 했었거든요. 석회 또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소독을 하고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침, 코, 가래가 묻은 종이나 헝겊 이런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 얘기죠. 살라버려라. 불살라 버리거나 또는 뜨거운 물을 부어 빨아서 소독할 일이다. 종이는 다 태우지만 헝겊은 뭐 뜨거운 물에 삶아서 또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독을 해라.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독을 열심히 해라. 물론 사진은 요새 사진입니다만 소독의 컨셉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이거는 이제 그 12월 말경에 이미 경기도 배포된 거를 신문기사가 뒤늦게 된 겁니다. 이거는 한글로 풀어서. 그래서 또 한번 반복된 건데요. 그 1월 5일 날에 경기도청에서 그 악감 예방 주사를 배포했다라고 사실 며칠 전에 배포했죠.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기사에 나온 거죠. 자,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감기 조심. 당연하죠. 양치를 잘해라. 지금 이제 각을 해라. 근데 지금 양치를 하니까 지금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해라. 뭐 지금 동그라미 맞는 얘기죠. 틈새 바람, 이거 황소 바람 조심해라.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단열이 잘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것도 많이 의미가 퇴색됐죠. 옛날에 비해서. 실내 습도 유지, 이거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람 많은 곳을 조심해라. 뭐 당연히 동그라미죠. 맞는 얘기입니다. 호흡보기, 마스크를 써라. 지금 요새 상당히 당연시 여기고 있죠. 다시. 환자를 격리해라. 맞는 얘기고 소독을 쳐라. 나머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사항들이 크게 틀리지 않아요. 응? 청결 유지에 다 들어가죠. 환기를 하라는 얘기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그 1월 5일 날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